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중동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일정 하루 만에 급히 귀국을 해서 8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권력자 하메네이를 직접 거론하면서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언제든 제거 가능하다라면서 이란을 향해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압박 수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목숨까지 거론하면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투기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도 중동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전략자산도 속속 중동에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 니미츠가 중동으로 향한 데 이어서 F-16, F-22, F-35 등의 최신의 전투기가 중동에 추가 배치 중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이란 핵시설의 핵심으로 꼽히는 포르도 핵시설. 이것을 미국의 벙커버스터로 폭탄으로 폭격하는 것입니다. 미군만 보유하고 있는 이 폭탄, 이 벙커버스터는 지하 약 80m에 있는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거론되는데 완파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란 중북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포르도 핵시설은 수도 테헤란에서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바그다드의 지상 핵시설을 파괴한 것을 보고 깊은 산 지하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르도 핵시설은 현재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핵시설입니다. 포르도와 같은 이란과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벙커버스터 폭탄이 지하시설 파괴용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GBU-57입니다. 이름이 미국 국방성과 보잉사가 공동 개발한 최신형 벙커버스터예요. 무게만 13톤이 넘어요. 비핵무기 중에서 최대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GBU-57인데 GBU는 유도폭탄입니다. Guided Bomb Unit. 이 이니셜을 따서 GBU. 유도폭탄이란 뜻이에요. GBU. 그 다음에 다시 57. 57은 57번째 개발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이 폭탄은 지하 60m 이상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하고 포르도 핵시설은 안반 아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80m 깊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에 구축된 벙커, 터널, 군사시설 등에 매우 견고하게 보호된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개발된 특수폭탄입니다. 주로 항공기에서 투하가 되지만 일부는 지상발사 미사일 형태로도 운용이 됩니다. 벙커버스터는 고속으로 낙하하거나 로켓 부스터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흙, 안반 등의 이 차폐물을 관통한 뒤 목표 지점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 깊숙이 위치한 군사시설이나 방공호 등의 기존 폭탄으로는 파괴가 어려운 목표물을 관통해서 파괴하는 초강력 관통폭탄입니다. 일반적인 폭탄과는 달리 딱딱한 콘크리트나 안반층을 뚫고 들어간 뒤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의 지하시설은 벙커버스터의 주요 타격 대상이었습니다. 일반 폭탄이나 순항 미사일로는 파괴가 어려운 심층 군사시설 대응 무기입니다. 벙커버스터를 적진에 투하하는 것은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가능합니다. B-2 폭격기는 6m 길이의 벙커버스터 2발을 탑재해서 연속 투하할 수 있고 포르도 주변에 이란이 배치한 방공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고도 비행 기능 최대 15,000m, 고도 비행 기능을 가진 B2 폭격기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타국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B2 폭격기는 연료 보충 없이 약 11,0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를 한번 보충할 경우 비행 가능 거리는 18,500km까지 늘어납니다. 이 거리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몇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셈이에요.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 대당 제조 가격, 이 B2 폭격기 한 대가 3조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300억 3천억이 아니라 이 B2 스텔스 폭격기 한 대가 3조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기는 B2 스텔스 폭격기예요. 근데 미국 공군은 약 19대, 19대의 B2 폭격기, 또 20개 이상의 벙커버스터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깊이 매설된 포르도를 완전히 파괴하려면 GBU-57, 이 미국의 보위기사가 만든 벙커버스터 항공 폭탄인데 이 13톤이 넘어가는 폭탄을 여러 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투하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파쇄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란과 북한의 지하 핵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10월 중순에 이 폭탄을 이용해서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 훈련이 실시되었었습니다. GBU-57은 지하에서 폭발하기 전에 최대 6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북한의 견고한 지하 핵시설 등을 파괴하는 데 최상의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GBU-28급, 그러니까 2톤 벙커버스터만 보유하고 있어서 이 포르도처럼 깊은 시설은 직접 타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이스라엘의 작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고자 핵 농축 시설, 원심 불리긴 생산 라인, 핵 과학자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핵무기 제조 의사를 부인해 왔지만 민간 사용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을 해왔습니다. 이란은 나탄즈와 포르도, 이스파한 세 곳에 주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스파한의 시설은 우라늄 광석에서 정제한 노란색 분말의 우라늄 화합물, 옐로우 케이크라고 합니다. 우라늄 화합물을 농축을 위한 초고속 원심 분리기에 쓸 수 있도록 기체로 전환시키는 시설입니다. 우라늄 농축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탄즈는 이란의 최대 우라늄 농축 시설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번 폭격으로 상당 부분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대조적으로 포르도는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40, 160km 떨어져 있고 산악지형의 지하 80m에 설치된 핵탄두급 우라늄 농축을 위한 시설입니다. 애초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지 않고 건설했다가 2009년 서방 정보기관이 그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윗부분은 안반, 강화 콘크리트, 토사로 덮여 있어서 웬만한 군사 공격은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이 포르도 핵시설만 파괴하면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없앤다는 이번 전쟁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보유한 벙커버스터로는 이 시설을 파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포르도 시설이 끝내 살아남는다면 이란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기술 기반을 여전히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 지원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고 만약 미국이 직접 투입하거나 지원할 경우 이것은 사실상 전면전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포르도 같은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 어렵고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을 해결하는 외교 노력을 재개할 것인지,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오직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최강의 벙커버스터를 이란 포르도의 산악지대 지하에 위치한 우라늄 고농축 시설을 파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B2 폭격기를 동원해서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벙커버스터를 이란의 포르도 시설에 투하하면 미국은 이 전쟁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군사적 능력은 충분합니다. 실제 투입 가능성도 현 상황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다만 미국의 직접 개입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수 있어서 외교적 해법과 군사적 옵션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